불장 그리고 신규 유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수익 잘 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주말 이 영상으로 정리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참 잘 가죠. 알트들 본격적으로 장이 왔고 지금 거래대금이 여전히 비트코인이 1등이에요. 플레이뎁 같은 경우는 어제 거의 펌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좀 예외로 치더라도 비트코인이 계속 위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유튜브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항상 한국인들이 한두 박자 정도 늦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게 좀 일종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간에 이제 비트를 좀 어느 정도 들고 있어야 된다고 했던 말은 정말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서 최근에는 제가 알트를 좀 사야 될 것 같다, 알트장은 이미 시작된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영상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 빗썸으로 떠나니까 이제 업비트가 반격할 때가 됐다. 불과 최근 영상들 보면은 썸네일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업비트에 이렇게 펌핑이 일어나고 있고 거래대금도 다시 몰리면서 이제 신규 유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도 거래대금이 무슨 2조 원이 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리고 막 제일 높은 순위에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통 어떤 거냐면 도미넌스의 그 고점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싸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알트로 항상 대박을 내려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의 거래대금이 가장 높다라고 하면 그때는 도미넌스의 좀 고점에 가까운 인간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트의 펌핑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서 알트장을 자꾸 염두를 해둬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는 애들 보면은 딱 그거죠. 그동안 못 올랐던 뭔가 김치 애들이나,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리플, 도지, 뭐 솔라나, 그 다음에 이클, 이더, 시바이누, 세타퓨엘, 썬더코 뭐 이런 예전 장부터 있던 터줏대감들, 그리고 약간 일종의 구메이저라고 할게요. 그런 애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다음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알트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혹은 우리가 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려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그래서 업비트를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뭐다? 가격을 체크하고 지웠던 어플을 설치하고 조금씩 다시 관심을 갖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개미들이 들어온 단계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가격이 오르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현재겠네요. 내가 아는 이름 있는 코인들, 그러니까 인기 있는 코인들 있죠? 한국인들 사랑하는 코인들, 얘네들이 이제 급등하는 시기.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오냐, 서서히 신규가 유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 신규가 유입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우는 뭐냐, 그 다음에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구메이저 급등하고 신규가 서서히 유입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신규가 유입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멈춰있는 구간들 있어요. 왜? 너무 비싸서 조정 오면은 들어갈 거야. 요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생각보다 조정이 그때 마침 딱 옵니다. 조정이 오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뭐죠? 빠르게 조정이 끝나요. 그래서 못 사요. 조정을 기다려서 조정을 왔는데 막상 조정이 오니까 못 사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5번에 그 다음에 신고점을 갑니다. 이게 보통 조정이 올 때가 저는 신고점 부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고점을 도전하러 처음 올라갈 때 그 뿅망치, 그러니까 뿅망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저항을 한번 첫 돌파 시도에 딱 맞고 떨어진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돌파 시도할 때 살짝 조정 맞고 세 번째 돌파 시도할 때 뭐 오르는, 이런 식의 고점 돌파의 모양이 많이 나왔었어요, 코인에서는. 그래서 요 뿅망치의 조정은 생각보다 크게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정이 왔지만 더 떨어지겠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하다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고점을 갑니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하냐,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계속 가요. 이때를 또 기다리거든요. 이 정도 조정 오면 난 또 사야지 하는데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재미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계속 가다가 6-1 정도 돼서 알트장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제 세타퓨엘 같은 애들이 막 오르듯이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그렇게 오를 때, 그때 들어옵니다. 결국은 재미봅니다. 그 다음에 8, 이게 뭐냐면 자랑을 해요. 자랑을 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랑 부동산에서 서서히 넘어와요.
그러면 주식하고 부동산의 유동성이 조금씩 빠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각보다 안 오르는 상황에서 코인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9에서 한 10 정도 단계쯤 되면은 이들이 여기에 못 참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고 있을 때 그때 뭐 어떤 영상들이 뜹니다. 뉴스에서도 막 날리고 블록체인이 왜 좋은 기술인지 이런 것들 막 난리 나고요. 그 다음에 어디 뭐 연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좋은 코인들 추천하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또 설파를 하고, 그럼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여기저기 사람들은 또 딱 전파를 하고요. 이제 그런 단계예요. 고의 10단계가.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수익을 봅니다. 한 20-30% 정도. 그러면서 돈을 더 넣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돈을 또 넣어요.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때가 되면 한 1차 졸업자가 나오거든요. 1차 졸업자들이 다시 여기에서 들어간 이 시점에 또 들어와요. 알트 올라가니까. 아, 너무 일찍 팔았다 라고 하면서.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먹은 거를 많이 뱉을 때가 이때거든요. 이러고 이제 종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지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장이 진행은 되고 있는데 무슨 뭐 끝물이라던가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오늘 손목이 아파가지고 글씨가 좀 이상하게 써지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코인을 보면 되고, 다만 지금부터 금토일이잖아요. 보통 이제 일요일쯤 되면은 이 윗꼬리가 보통 나오거든요. 캔들 모양에서. 제가 이거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이 비석 형태로 이런 게 막 이 전일 대비에 상승률 높은 순서대로 땡겼을 때 다 이런 모양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주말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들어갔던 거 한 뭐 5에서 한 10% 정도 익절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현금 비중 살짝 늘려놨다가 만약에 비트코인이 더 간다 그러면 이거 다시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개수 늘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플하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비트코인 시황을 한번 볼 텐데, 제가 요 빨간 줄마다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여기 중간중간 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신고점 가기 전에 분할 익절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런 구간이고, 실제로 여기서 어느 정도 저항이 오면서 비트코인 자체에서는 눌림이 오고 있는데, 알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가 되면 비트코인이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서 뭐 요런 느낌으로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좀 베스트일 것 같거든요. 이러면 개미도 많이 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저는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시작이라면 그럼 이제 이런 자리들이나 아니면 이런 자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죠. 52,000에서 48,000 이럴 때. 그러니까 주요 저항을 받았던 그 매물대들 있죠. 여기에 이제 떨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수렴을 했을 때는 이동평균선이 점점 올라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알트장이 오고 돌파하면서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졌던 게 반등하는 추세에서 알트가 힘이 없고 비트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신고점 부근에서 닿았을 때 조정이 한번 크게 온다던가 그런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 그때가 되면 또 비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에서 10% 또 줄이는 형태로 해서 하면 되지, 이걸 막 극단적으로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현금 비중을 무슨 뭐 70%니 80%니 90%니 100%니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상승장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좋을 때면 그냥 4848 하는 것도 되고, 여러 가지 강세장을 살리는 전략들이 괜찮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진짜 새로운 올타임 신고점이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거는 되게 동의하는 반대. 다만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한 번의 뿅망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슬슬 유입이 되고 있다는 거. 그렇죠? 요게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는 건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네,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장세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정도로 근데 떨어지면 진짜 개미들 털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뭔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 이런 자리들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56,000대나 아니면 뭐 48,000대나 요때를 좀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박스가 나오면 불안해서 사람들이 숏을 탈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비트가 떨어지는 척만 하고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 요때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개미를 잘 털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펌비는 좀 높기 때문에 펌비가 좀 높아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좀 뭐 펌비가 줄어든다, 그러면 이 수렴의 신뢰도가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뭐 박스권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예상을 하라고 하면은 여기서 뭔가 박스를 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생각보다 조정을 안 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표를 시키면서 알트장을 해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을 좀 포커싱을 맞추려고는 하는데, 다만 그렇게 맞추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은 조금 줄여주는 거, 현금 비중은 조금 늘려주는 게 이 메인 차트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사실 예쁜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예쁜 그림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예쁜 그림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늘려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그냥 딱 봐도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몰라도 보면 이거 파란불 켜지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파란불 켜질 때 신호가 요때거든요. 근데 이게 2달짜리 봉이에요. 요게 켜졌을 때가 파란불이고 요게 끝까지 갈 때가 6개월이잖아요. 6개월이 더 오른다라는 소리예요. 여기도 보면은 2달, 4달, 6달, 8달, 10달, 12, 14달. 2017년대로 가면 우리가 이렇게 가면은 2025년의 사이클이 끝나는 거고, 아니면 6개월 정도 남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24년 3월이니까 여기서 6개월 더하면은 이제 9월이죠. 9월에 장이 끝나거나 아니면 여기 보면은 이제 둘, 넷, 여섯, 여덟, 16개월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3월이니까 25년 7월달 정도면 뭐 끝난다거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원들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25년 장으로 갈 거면 과세도 또 한번 유예했으면 좋겠고, 24년으로 갈 거면 최대한 많이 올려서 우리가 주식과 부동산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또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데, 2017년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이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랐죠. 그쵸? 그래서 요때 번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서 또 벌어서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번에 잘 벌어서 부동산이나 혹은 뭐 주식이나 이렇게 넘어갈 건데, 25년도면 부동산이 나을 것 같고 24년도면 요거 두 개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때가 되면은 제 유튜브의 제목은 항상 여러분들, 제 유튜브 이름은 끝판대장 투자의 모든 것입니다. 코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코인 유튜버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냥 그 기간 대비 상승률이 제일 높은 게 코인이라서 코인을 할 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다른 걸 하겠죠. 더 좋은 자산군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찾아다닐 거니까 끝까지 만약에 이 부분도 저랑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아시죠, 여러분들? 제가 2023년 1월 14일 날 보이시죠? 그때 제가 뭐 말씀드렸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렌더 AR 이때 다 말했어요. 이때 렌더의 가격은 5달러 정도였어요. 지금에 비하면 엄청 싼 가격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제가 투자의 모든 곳이지, 네, 코인 유튜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인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아시겠죠?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일지도 모른다. 정작 이득을 보는 건, 그렇죠? 그리고 소리 없이 강했던 건 인프라 관련주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섹터를 읽는 능력만 있으면 쉽다는 거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섹터를 읽는 능력, 그 다음에 심리, 이렇게만 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그렇게 그런 게 다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틀에서의 매크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마이크로를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저는 그거는 바뀌지 않고, 그래서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이렇게 이제 텔레그램 공개 브리핑방 영상 설명란에 있는 그 텔레그램 주소에 들어만 오셨어도 요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때가 되면은 다시 제가 이제 뭐 24년에 장이 끝난다 그러면은 뭐 코인은 제가 봤을 때는 하락을 할 거니까 숏밖에 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때가 되면 숏이나 뭐 에어드랍 이런 거나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이런 거 하겠죠. 그래서 25년이든 마찬가지고. 아무튼 계속 같이 가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더 열정적으로 할 것 같으니까 많이 열과성을 다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피보나치 618 구간에 대부분의 저항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뚫는 즉시 생각보다 굉장히 거친 무빙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든 이걸 뚫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 거칠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주면 뭐 17만 달러 이런 것들도 뭐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간다, 여러분들 진짜 대박 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쨌든 많이 올라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미넌스가 오르면 더 좋아요. 비트코인이 오르고 도미넌스가 오르면 더 좋고, 그러면 전체 시총 자체가 올라갔을 때 외부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트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상승장 안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면은 우리가 비트가 이렇게 올라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이런 시그널을 맞물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들이 지금 점점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우리는 불장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상승장은, 그러니까 하락장의 끝이라고 할게요. 하락장 끝은 23년 1월, 뭐 22년 뭐 FTX 사태 요때 이유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때 끝이에요. 사실 이때 하락장 끝이었어요. 다만 중간에 알트들은 저점을 좀 더 찍은 게 있죠. 그거는 이제 개별 알트들은 그렇지만 일단 전체적인 장세 사이클에서는 저기부터가 이제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 맞아요. 그럼 그때가 벌써 지금 1년이 넘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보다 좀 어느 정도 지난 시간을 겪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승장은 좀 남았다. 그리고 본격 상승장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상승장의 기간은 생각보다 짧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만 생각을 해봐도 그 부처빔 때가 만약에 고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그때 고점인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4월 달까지가 고점이었다, 혹은 뭐 알트장 포함해서 5월까지가 고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시기는 2021년 새해 지나고 알트가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뭐 1월달, 2월달, 3월달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끝난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짧은 시간에 장이 끝나는데, 다만 코인은 리밋이 없이 24시간 동안 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만 있어도 충분히 엄청난 돈 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하고 영상 끝까지 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했던 내용들이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을 또 물어보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면은 끝까지 보지 않거나, 아니면 틀어놓기만 한다거나, 아니면 스킵만 한다거나, 이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영상을 끝까지 곱씹어서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랬으면 제가 R&Dr이랑 이런 것들 다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놓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도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막 이렇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런 말은 진짜 많이 했는데 그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효과가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듣는 구독자분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그냥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제 진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진심은 항상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저도 잘 돼야죠, 당연히. 저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우리의 이 끝판대장 유니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더 시간을 투자하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니까 이렇게 영상 길게 찍으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 해서 43% 정도의 상승이 월봉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거는 3년 내 최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이게 진짜 ETF 때문에 뭔가 많이 바뀌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언가의 그 차트를 분석을 할 때, 저도 그렇고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동안에는 정말 잘 맞았는데 요번에는 생각보다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그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참고는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신고점 부근에서 이런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다 정도로만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 제가 그런 거를 이제 매우 신뢰하는 수준으로 갔다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정 크게 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멘트를 하겠죠. 근데 원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48,000에서 떨어지는 것까지는 이제 잘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시 생각보다 덜 떨어지는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사이클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DWF 랩스가 얘들도 한 펌핑 하거든요. 본격 알트 시즌이 아직이다. 저평가 코인 주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 찾아봤던 것처럼 얘네들의 포트폴리오 안에서 덜 오른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을 펌핑 시키겠다라는 의미로 좀 들리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따로 특별 영상이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취사 선택 잘 하셔야겠죠. 너무 선동 나가셔도 안 돼요. 아시겠죠? 제발. 그리고 재작년부터 22,000개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가 미실현 수익이 지금 9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조 단위가 넘는 미실현 수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실현 수익이 되면은, 그러니까 익절을 하면 뭐 매도 물량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아직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더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비트코인 현물 ETF에 9,230만 달러 순유입, 계속 순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미 그레이스케일은 끝났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이 있지만 이걸 넘는 지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슈 소멸이에요. 재료 소멸이고 계속 이건 유동성 공급할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업체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됐어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반감기가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될 거냐면 채굴자들이 그 생산성이 떨어져요. 해시레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에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의 희소성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좋게 작용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채굴기를 업데이트해야 되고 막 성능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짜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채굴도 어떻게 보면 좀 양극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개인은 이제 채굴 시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벨 경제학자 수장자가 비트코인은 투기 자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화 지위를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당연한 소리예요. 통화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엘살바도르가 인정은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저는 CBDC가 통화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은 사실 에셋 파킹, 그러니까 가상 자산의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17년에 유시민이 했던 말처럼 정말 자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자체가 뭐냐면 신규 유입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올라갈 자리가 더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장은 왔고 끝물은 아니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아직까지는 우리가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3,500 비트코인 이상 매수 중이다. 진짜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제가 거래소 유지 물량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요. 거래소의 비트코인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 거래소 호가가 얇아진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마음 먹고 이들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채굴자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ETF를 만들면서 채굴자들이 없어지면은 비트코인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갈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비트코인 현물을 사지 않고 현물 ETF를 사겠죠. 그쵸? 그러면 이 현물에 대한 부분은 기관들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점점 더 증가하겠죠. 이건 묶일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뭔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구조다. 그렇다면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이번 사이클의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열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빨리 상승장이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되게 역설적인 개념인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그럼 여기서의 교집합은 일단 고점을 판단할 때 겹쳤던 게 뭐겠어요? 이거예요, 인간지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막간을 이용해서 멤버십 광고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좀 보다 보면은 어떤 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근데 감도 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사야 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어떤 코인을 정말 비중을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 코인에 대해서 좀 물린 것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까지 다 멤버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보시면 이 체크 표시가 타겟 도달한 거예요.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 저번 수익률 물어보시는 분이 좀 계시던데 이걸 이제 계산을 그래서 이번에 좀 해보려고요. 계산하고 하면 너무 약간 좀 그 광고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좀 안 하려 그랬거든요. 이렇게 보면 실제로 다 같기 때문에 손절이 되는 걸 제가 안 됐다고 표기하지 않아요. 근데 손절 표시는 어디 갔지? 얼마 전에 손절한 게 나온 게 있었는데 좀 위로 올려볼게요. 이때 한번 났거든요. 이게 2월 22일 지금 근데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리고 위에 올라오면은 또 없어요. 손절이 계속 없어요. 보세요. 지금 다 연두색 체크 표시 이거 돼 있죠. 목욕탕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목욕탕 표시가 어디 있어? 자, 위에 보면 또 있을 거예요. 목욕탕 표시가 또 어디 갔지? 왜 없지? 왜 없죠? 뭐 아무튼 있을 거예요. 분명히 위에 보면 2월달에 진짜 하나밖에 안 났나 손절이? 이렇게까지 손절이 안 났진 않을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손절이 이렇게 안 나고 뭐 수익률이 좋아도 그거를 뭐 여러분들한테 그 광고할 때 수익률 뭐 이번 달 뭐 몇백 프로 벌었습니다. 몇백 프로 벌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과대 광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익률이 얼마인지 정말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멤버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계산을 시간이 나면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렇게 제가 이거 영상 때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똑똑한 분들은 이걸 보고 그 픽을 따라타는 분들도 좀 있던데 좀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멤버십은. 그래서 멤버십을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membership 가입을 하시고 커뮤니티를 들어오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 멤버십 전용 게시물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보여드린 텔레그램 브리핑 여기서 픽이랑 브리핑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요거 방 하나 그 다음에 카톡방까지 둘. 카톡방은 뭐냐? 저랑 계속 소통하는 채팅방 같은 건데요. 그래서 질문 답변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질문까지도 또 하나 1대1 대화를 열 수 있게 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담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되니까 많이 가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방이 또 있어요. 선물방과 멤버십은 별도의 방이거든요.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에 오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체크 표시 이게 도달한 거겠죠. 그리고 여기 목욕탕이 손절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번에 선물도 계속 롱만 쳤거든요. 이러면 정말 쉬운 장이었는데 이렇게 절대 못하죠. 쫓치고 싶은데 오르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요때 2월 21일 전에는 다 롱으로 먹었고 어제 한번 오늘 새벽이네요. 한번 손절 났고 그 다음에는 뭐 계속 먹고 이런 식으로 선물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 선물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3일절 금토일 연휴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다만 앞으로 제가 올려드린 숙제들도 좀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블라스트 영상 올려드렸는데 오늘 블라스트가 메인넷이 발표가 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또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금하고 싶은 분들은 출금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 그 다음에 출금을 안 하고 재해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는 이제 주말 상간까지 계속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까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